암행어사 출두요. 내가 마패를 꺼내 들자 수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그 눈먼 거지가 3년 전 나는 이 마을에 눈먼 거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지팡이에 새겨진 100여 개의 칼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주 한 그릇만 주십시오. 나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은 이명수입니다. 35의 나이로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명을 내리셨습니다. 경상도 안동 고을을 살피고 오너라. 수령 박지훈의 악행이 심하다는 소문이 들린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도포를 벗고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얼굴에 흙을 묻히고 머리를 산발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눈먼 거지였습니다. 안동 고을에 도착한 날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산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시게. 누군가 내 팔을 잡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양에서 왔습니다. 먼 길 오셨군요. 우물가로 가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는 그의 안내를 받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가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을 깃는 안악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우물가 한쪽에 앉았습니다. 바가지를 앞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눈먼 거지가 왔네. 밥이라도 한 그릇 줘야겠어. 한 안악이 다가와 보리밥을 바가지에 담아줬습니다. 여기 드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려 밥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었어? 수령나리가 또 세금을 올린다던데. 또 작년에도 올렸잖아. 어떻게 살라는 건지. 우리 남편은 밤낮으로 일해도 세금 내기 빠듯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계속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나는 마을 외곽 허름한 움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짚을 깔고 누웠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을 때 나는 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칼자국을 하나 새겼습니다. 작은 칼자국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시주 한 그릇 주십시오. 나는 다시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밥을 주었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관아 앞을 지나갔습니다. 관아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수령나리께서 포고문을 붙이셨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세금을 더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관아 옆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관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백성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 세금 내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작년에도 올렸는데 또 올리면. 됐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세금은 걷어야 해. 목소리의 주인은 수령 박지훈이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꺼내 다시 칼자국을 새겼습니다. 2개의 칼자국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지팡이에 얼마나 많은 칼자국이 새겨질까요? 모든 악행을 기록하겠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주를 받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거지 영감, 여기 앉으시게. 한 노인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됐구먼. 언제부터였습니까? 10년 전부터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믿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눈먼 사람은 살기 힘들 텐데, 그래도 사람들이 밥을 주니 살아갑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세금 때문에 다들 힘듭니다. 그러십니까? 올해만 벌써 3번째 세금을 걷었어요. 3번이나요? 예. 수령나리가 자꾸 핑계를 대고 걷어가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팡이에 칼자국을 3개 더 새겨야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물가를 지났습니다.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눈먼 거지입니다. 여인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금을 못 내서 관아에 끌려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돌아오실까요? 모르겠어요. 빚을 갚아야 나온대요. 하지만 돈이 어디 있어요? 여인이 다시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거지일 뿐이니까요. 힘내십시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팡이에 칼자국을 여러 개 새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습니다. 눈먼 거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눈먼 거지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낯설어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영감,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드신 밥은 괜찮으셨어요? 친절한 말들이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팡이에 새긴 칼자국이 벌써 30개를 넘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한 농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관아 아전들이 그의 소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리, 제발요. 그 소만은 안 됩니다. 농부가 아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나,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을 압류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그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아전이 농부를 밀쳤습니다. 농부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 철이야. 괜찮아. 농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는 끌려갔습니다. 농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꺼내 칼자국을 새겼습니다. 농부 김씨의 소강제 압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관아 근처를 자주 배회했습니다. 밤이 되면 관아 뒤편 담장에 기대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잠잘 곳을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요. 보름달이 뜬 밤이 관아 사랑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이번 달 상납금입니다. 수고했네. 얼마나 되나? 쌀 100석입니다. 100석? 장부에는 50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머지 50석은 저희끼리 나눠 가지지요. 좋아. 올해도 잘 부탁하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담장의 기대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장터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올해 세금이 또 올랐대. 말도 안 돼. 작년에 흉년이었는데 어떻게 올려? 수령날이 말로는 임금님께서 명하셨다는데. 거짓말이야. 임금님께서 그러실 리 없어.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안악이 물을 깃다가 말했습니다. 거지 영감, 밥 드세요.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걱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세금 때문에 병이 나셨어요. 그러십니까? 논밭을 팔아도 모자랄 판인데. 안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말했습니다.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안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날이요? 이 마을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녀가 물동이를 들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관아 창고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는 없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곡식 가마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조용히 세었습니다. 50개가 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흉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칼자국을 여러 개 새겼습니다. 세금 횡령 확인. 창고에 곡식 은닉. 백성 기만.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에 칼자국이 50개를 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을로 나갔습니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김씨네 소가 죽었대요. 뭐라고요? 수령나리가 가져간 그 소 말이에요. 일부러 굶겨 죽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먼 거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로로는 배가 부르지 않아요. 이제 농사도 못 짓겠어요. 소가 없으면 밭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칼자국을 또 새겼습니다. 김 씨의 소학대 후 죽임. 55번째 칼자국이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움막의 문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지팡이의 칼자국은 70개를 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눈먼 거지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수령의 횡포가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관아에 끌려가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다가왔습니다. 거지 영감님, 누구십니까? 저는 최시댁 과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밥을 좀 드리려고요. 그녀가 바가지에 밥을 담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밥을 받았습니다. 영감님,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 마을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희망은 반드시 옵니다. 정말일까요? 예.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과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믿기 힘들어요. 매일 굶주리고 매일 세금에 시달리는데 언제쯤 좋은 날이 올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나는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을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 눈먼 거지 새끼. 건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셋이나 되었습니다. 길을 막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한 명이 내 지팡이를 빼앗았습니다. 이거 뭐야? 낡은 지팡이네. 돌려주십시오. 돌려주면 뭘 줄 건데? 건달들이 웃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됐어, 가져. 지팡이가 땅바닥에 던져졌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지팡이를 찾았습니다. 그때 한 건달이 나를 밀었습니다. 푸아, 눈먼 놈이 지팡이 찾는 거 봐. 나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순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건달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재미없네. 가자. 건달들이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눈을 뜨는 실수를요.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는데 오늘 위기였습니다. 참을성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어. 수령나리가 이번엔 땔감까지 세금으로 거둔대. 땔감까지? 그럼 겨울에 어떻게 살라고? 관아에서는 상관 안 한대.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지팡이의 칼자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관아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백성들의 불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문이 한양까지 가면 걱정 마. 내게 줄댄 사람이 있어. 누구십니까? 중전 마마의 친척이지.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전의 친척이라니.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까? 당연하지. 매달 은자를 보내고 있잖아.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습니다, 나리. 술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관아를 떠났습니다. 뇌리에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전의 친척과 결탁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음모였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칼자국을 새겼습니다. 중전 친척과 결탁, 매달 은자 상납,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영모에 가까웠습니다. 궁궐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나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시댁 과부가 쓰러졌대요. 쓰러졌다고요? 예, 굶주림 때문에요. 며칠째 굶었다던데. 나는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먼 거지입니다. 아, 영감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부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배가 고파요. 음식이 없으십니까? 사흘째 먹지 못했어요. 세금을 내느라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나는 품에서 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받은 시주였습니다.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칼자국을 세웠습니다. 95개였습니다. 100개가 되면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관아 주변을 계속 배회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장부 조작, 뇌물수수, 백성학대, 칼자국은 100개를 넘었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중전의 친척과 주고받은 서신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관아로 잠입했습니다. 담장을 넘어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종이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달빛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매달 은자 100냥을 보낼 것. 중전 친척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 서신을 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칼자국을 새겼습니다. 서신 확보. 100번째 칼자국이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곧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지팡이에는 100여개의 칼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눈먼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3년 만에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수령의 학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시댁 과부가 물을 길러왔습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아, 과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영감님. 예. 영감님이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무슨 말씀 말입니까? 희망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저는 더 이상 믿기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곧 좋은 날이 옵니다. 과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녀가 물동이를 들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수령나리가 또 포고문을 붙였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집집마다 은자를 내래요. 은자요? 예, 한 집에 5냥씩이요. 말도 안 돼.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5냥이면 1년 농사 지은 것도 모자라.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이러다 다 죽겠어.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움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서 서신을 꺼냈습니다. 중전 친척과 주고받은 그 서신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수령을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임금께 모든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나는 움막을 정리했습니다.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서신을 품에 넣었습니다.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큰일 났어요.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최시댁 과부가 죽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은자를 구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집에 계세요. 나는 지팡이를 짚고 달려갔습니다. 과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부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미쳐 오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부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령을 응징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과부의 집을 나왔습니다. 움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그것을요.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눈먼 거지입니다. 거지? 이 밤에 여기 왜 왔어? 수령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뭐? 눈먼 거지 주제에? 경비가 비웃었습니다. 썩 꺼져. 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수령을 불러주십시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경비가 당황했습니다. 이놈이. 그때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수령 박지훈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날이 눈먼 거지가.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3년 만에 떴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에서요. 수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박지훈이요? 수령이 놀랐습니다. 너, 눈이 보이는 거냐? 나는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마패를 비쳤습니다. 용문이가 선명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내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 내가 암행어사였다고? 그렇소. 3년 동안 눈먼 거지로 당신의 죄를 모으기 위해서였소. 나는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보시오. 여기 새겨진 칼자국이 보이오? 100여 개요. 당신이 저지른 죄의 수요. 수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증거는 충분히 모았소. 나는 품에서 서신을 꺼냈습니다. 중전의 친척과 결탁한 증거도 있소. 수령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소. 그 순간 관아 안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전들이었습니다. 나리를 보호하라. 10여 명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나는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를 해치려 하느냐? 그것도 영모죄에 해당하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여라.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나. 아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들어 막았습니다. 3년 동안 무술을 연마하지 않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암행어사님을 지켜라. 수령나리의 악행을 응징하자. 수십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전들과 맞섰습니다. 나는 그 틈을 타 수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망치지 마시오. 수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의 죄를 받으시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령 박지훈은 결박당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전들도 모두 포박되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당당하게요. 박지훈, 내가 말했습니다. 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의 죄를 하나하나 읽어주겠소. 나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지팡이에 새겨진 칼자국을 보시오. 100여 개요. 모두 그대가 저지른 죄의 기록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세금을 불법으로 횡령했소. 둘째, 곡식을 창고에 숨기고 백성을 기만했소. 셋째, 빚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백성의 재산을 강탈했소. 넷째, 중전의 친척과 결탁하여 뇌물을 상납했소.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씨댁 과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소. 수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이 있으시오?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증거는 충분하오. 나는 품에서 서신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중전 친척과 주고받은 서신이요. 매달 은자 100냥을 상납했다는 증거요. 수령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요. 영모에 가까운 죄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령님이 영모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였구나.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한양에서 관군들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미리 서신을 보내뒀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암행어사 이명수 나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졸들아, 죄인들을 압송하라. 예. 수령과 아전들이 끌려갔습니다.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눈먼 거지였소? 그렇소. 왜 그렇게까지 백성의 고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였소? 나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끝이오. 관군들이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대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대감님께서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새로운 수령이 부임할 것이고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도 돌려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제 서둘러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부님,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당신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품에서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100여 개의 칼자국이 새겨진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을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팡이를 무덤 옆에 세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과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곳이었습니다. 눈먼 거지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백성의 삶을 진짜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를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감님, 가지 마세요. 여기 남아주세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임금께 보고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노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부디 건강하십시오. 대감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봤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말 위에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눈먼 거지로 산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시주를 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백성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사흘 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 나를 맞이하셨습니다. 경이 돌아왔구나. 예, 전하.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동안 고생이 많았다. 아닙니다. 제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보고를 들었다. 박지훈의 죄가 심각하더구나. 예, 전하. 중전의 친척과도 결탁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들은 모두 엄벌할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경에게 상을 내리겠다. 감사합니다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안동고을에 최 씨라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디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봤던 그 달과 같았습니다.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새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칼자국이 없는 깨끗한 지팡이였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악행을 만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칼자국을 새기게 될까?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과부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다시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얼굴에 흙을 묻혔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먼 거지가 되었습니다. 전라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마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의를 향해서요.